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가치 판단과 가치를 비교하는 기준이긴 하지만 돈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좋지 않죠. 이러면 굉장히 우울해지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과 돈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 생각보다는 밀접한 관련이 없어요. 자, 교수님 이번에 또 신간 따끈따끈한 책 출간하셨길래 제가 또 출판사 감사합니다. 담당자분에게 교수님 네. 빨리 인터뷰하고 싶다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부의 심리학 요 책 출간하셔서 뭐 오늘 긴 이야기 하겠지만 혹시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게 다른 분도 아니고 지금 우리 김 작가님 앞에서 부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정말. 전 부를 인터뷰하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제가 친구가 부의 심리학이라는 책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네. 뭐 부하다 할 때 부냐 임마 이러면서 저를 놀렸는데 뭐 이제 부자 되는 법은 아니고요. 네. 사실은 그것보다는 돈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네. 있지만 돈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네. 돈을 어떻게 쓰느냐 또 모으느냐 그 과정에서 그냥 돈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니까 맞아요. 그래서 돈을 조금 그렇다고 너무 초월한다.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돈 싫어하세요? 엄청 좋아하죠. 그렇죠. 저도 돈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돈, 하지만 또 노예가 되면 안 되고 옆에 잘 데리고 다니면서 네. 이 돈이라는 녀석을 좀 잘 관리하면서 우리 너무 힘들지 않게 조금씩 그래도 돈으로부터 우리가 돈의 좋은 측면을 잘 활용하고 돈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좀 덜 참견하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렇죠. 네네. 그런 이야기가 안 그래도 프롤로그에 좀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재미로 한 가지 여쭤보면 심리학자 중에 부자인 사람은 분명 본 적이 없다. 요 코멘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심리가 반이다. 네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투자하시는 분들 공감할 텐데 심리학자 중에 부자가 없는 거는 뭔가 심리학자면 투자에 잘하는데 유리한 어쨌든 투자의 반이 심리라고 하니까 유리할 텐데 뭐가 없길래 실제로 심리학자 중에 부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심리학자가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왜 경제학자 부자 별로 없잖아요, 또.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도 그 약간 미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결정의 순간에서 도와드릴 수는 있어도 그 결정을 본인이 또 잘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농담으로 그럽니다. 제 주위에 또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당신들만큼 몸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이 없다. 의사 선생님한테 너 왜 의사 됐어? 라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 아픈 거 잘 도와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학자들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네. 지들이 뭐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 좀 도와드리려고. 자, 이 책에 돈은 인간의 민낯을 가장 잘 보여준 두구라는 코멘트가 있던데 이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잖아요. 그 실험을 할 때 지금까지 심리학자들, 특히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왔던 재료가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1억 원 딸 확률이 100%인 게임. 네. 그 게임 A. 게임 B는 1억 원 딸 확률이 89%, 5억 원 딸 확률이 10%, 나머지 1%는 꽝. 자, 그럼 게임 A는 1억 원 딸 확률 100%, 게임 B는 1억 원 딸 확률 89%, 5억 원 딸 확률 10%, 꽝 1%. A와 B 중에 돈 들어간 게임이죠. 뭐 하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한다면. 네. 뭐 하실래요? 뭐 안정지향적인 분은 앞에 걸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은? 두 번째를 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취향이나 이런 게 돈으로 굉장히 잘 계산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네. 동일한 돈이라도 1조 원 딸 확률 100%. 네, 100%요? 게임 A 1조 원 딸 B 안 확률 들을게요. 100%. 네, 그렇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게임 A 100만 원 딸 확률 100%, 게임 B 100만 원 89%, 500만 원 10%, 꽝 1%. 이러면 초등학생도 B 가요, 우리나라는. 되게 재밌는 건 여기서 문화 차이도 있어요. A와 B를 고르는 비율에. 개인차도 있죠. 그러니까 민낯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는 민낯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 사람의 약간 추한 면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가지고 있는 속사정이나 속셈,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되게 좋은 게 돈으로 환산하고 하면 왜냐면 돈이 밸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네. 물론 그 유일한 기준이 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치평가라는 측면에서 돈이 세상의 다양한 가치를 동일한 척도상에서 평가해 준다는 점이 이제 굉장히 편리하다는 문구가 책에 있던데 그게 어떤 부작용을 낳을까요? 그게 이제 책에서도 이제 과거에 뭐 어떤 사람 물고기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뭐 고기 가져와서 이거를 서로 교환할 때 그 중간 척도로 이제 돈이 이제 좌우한 거잖아요. 문제는 돈은 굉장히 편리한 가치 판단의 기준, 잣대로 활용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돈으로 환산되면 안 되는 것들도 우리가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에 대한 얘기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살에 관련된 통계 우리 참 속상하잖아요. 가슴 아프고. 근데 심지어 자살하는 분들을 경제적인 효과로 연간 몇 조의 손실이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약간이 아니죠. 굉장히 황당하죠. 그걸 또 그렇게까지?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올림픽 개최하면 경제 효과 얼마. 맞아. 그렇죠. 그 다음에 월드컵 4강 간 거 경제 효과 얼마. 되게 재밌는 건 그냥 월드컵 때 재밌게 놀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뿌듯했고 행복했던 기억이죠. 행복했던 기억에 5천 원짜리와 만 원짜리, 그 다음에 뭐 10만 원짜리 차이가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가치 판단과 가치를 비교하는 기준이긴 하지만 돈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좋지 않죠. 이러면 굉장히 우울해지죠. 우리 사회가 조금, 특히 한국 사회가 모든 것들이 특히 화폐화되어 있다라는 표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왜 우리 건축 하시는 유현중 교수님 네. 그런 얘기 하시죠. 아파트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가 화폐화되어 있는 게 문제다. 이거 참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자 입장으로. 아파트가 어느 동네에 A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B 지역에 있는 아파트. 이러면 사람들이 이거 얼마? 이거 얼마? 근데 그렇게 쉽게 판단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A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더 비싸다 하더라도 B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더 행복하고 심지어 더 장수하는 거 얼마든지 패턴들이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건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과 돈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 생각보다는 밀접한 관련이 없어요. 물론 없으면 괴롭지만.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그 가치들을 돈으로 쉬우니까 숫자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매번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왔어요. 카메라 좋은 게 더 생겼어요. 저거 얼마짜리지?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지냐면 카메라로 좋은 장면을 찍고 저 카메라를 두고 멋진 곳에 가서 정말 행복하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돈만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있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이 책에서 돈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위해 책을 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난 외에 돈은 어떤 고통을 줄까요? 책에서 뭐 불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책에서 어떤 책이든 중간중간에 조금씩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은 불안 완화제지 행복 촉진제는 아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별로 쓸 일이 없어도 지갑에 현금이 좀 두둑하거나 아니면 은행 잔고가 좀 꽤 있으면 마음 편하죠. 편하죠. 예. 아무것도 안 사도 마음 편해요. 그렇죠. 예전에 저는 이렇게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명품이 없으니까 명품 매장에 뭐 여자친구랑 쇼핑을 가든 뭘 사주기 위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돈이 좀 있고 난 다음에는 들어가서 안 사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돈이 좀 없을 때는 이미 들어가는 것부터가 좀 싫고 불안함. 들어갔을 때도 뭔가 직원이 나한테 직원은 그냥 똑같을 수도 있는데 나한테 뭔가 눈치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자격지심이 피해의식? 그런 게 스스로 작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이게 돈이 없었을 때와 돈이 있었을 때를 모두 다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건 지금 여자친구가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자친구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살 차이 있습니다.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본질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 주세요. 안 넘어오시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지금 약간 만나서 제가 약간 사적인 얘기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막 했는데 쑥 하고 하여튼 노련하세요. 노련하세요. 본론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주죠. 불안 완화제. 그런데 그 돈으로 무엇을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행복한 일을 만들어야지 돈은 행복한 건데 그냥 내가 돈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행복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나쁜 일이 없는 상태가 안도감이고 나쁜 일을 잘 피하는 거, 나쁜 일이 없는 거, 나쁜 일을 잘 막아내고 있는 게 안도감이죠. 근데 이거는 행복감이랑은 달라요. 그렇죠. 행복감은 좋은 게 있는 거죠. 무언가 좋은 게. 그러니까 돈이 많다 그 자체는 행복감과는 무관해요. 근데 그 돈으로 내가 만족하고 즐거운 일을 많이 만들어냈고 심지어 의미 있는 일까지 할 수 있다. 그럼 그건 아주 굉장히 좋은 행복이죠. 그러니까 돈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는다 해서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통, 불안을 해결하죠. 하지만 행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내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연민과 공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죠. 왜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도와줘야 될 것,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 자기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잘 쓰고 생을 마감하죠. 저는 심지어 이런 분도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또 돈을 나를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 이런 것들 중에 꼭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가 속했던 그룹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 선배 심리학자 중에 김태형 선생님이 계신데, 네. 그쵸. 그분은 자기 출신 계급에 대한 연민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힘든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 부를 이뤘어. 네.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해? 약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자기 그 연민이 없는 거야. 자기가 어렸을 때 아니면 힘들었을 때 그 속했던 그룹에 대한, 즉 출신 그 그룹에 대한. 근데 이런 분들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스타트업 때 고생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도 많이 겪었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네. 버시고 난 다음에, 부를 축적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랑 같은 분야에 비슷한 위치에 있는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이런 고통만큼은 안 겪게 해야 되겠다. 왜? 너무 괜찮은 친구들이 많이 있대 네. 쓰러지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는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요. 실제로 굉장히 좋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죠. 누구신가요? 뭐 좋은 일이니까요. 아니요, 근데 그분이 절대로 나가서 이런 말씀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바이오 쪽이에요. 바이오, 그 다음에 바이오와 건강 쪽이 합쳐진 그런 분야거든요. 물론 다른 분야 스타트업들이 글로 많이 입주합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굳이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네. 스마일게이트의 권혁변 원장님, 이런 분들은 왜 그 건물에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 들어와서 같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건물들이 스마일게이트 본사가 아니라 그냥 강남대로 한복판에 있어요. 물론 옆에 있는 빌딩이 너무 커. 조선 팰리스. 네. 그래서 그 빌딩도 되게 좋은데 그거보다는 좀 많이 작죠. 네. 많이 작은데 제가 이제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초반부터 조금 정리하자면 네. 쓸 곳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이유 없이 버는 돈은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톱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제자 중에 되게 재밌는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좀 안타깝게 재밌는 사연입니다. 네. 그 친구가 굉장히 알바를 하는데 물건을 잘 파는 재주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리브영은 아닌데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왜 판매 사원들 있잖아요. 있죠. 알바생들 많이 있는데 굉장히 잘 팔아요. 그래서 그 매장 매니저가 이 친구를 굉장히 시급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 배려도 해주고 했는데 이 친구가 한 3학년 2학기 때쯤 됐을 때 제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얘는 지금 알바가 본질이고 학업이 약간 이 손으로 밀린다는 느낌? 네네네. 물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나 아니면 차관사항이 있다면 나쁘지 않아요. 좋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얘는 지금 쌓여가는 돈이 즐거운 거예요. 이 친구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했는데 등록금의 3배, 4배가 됐는데도 멈추질 않고 휴학 상태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놈아 너 빨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네 원하는 커리어를 쌓아야지 라고 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800만 원일 때 1000만 원 되는 느낌, 1000만 원 될 때 1200만 원 되는 느낌. 지금 얼마 버는데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얼마를 버는지 모르죠. 얘는 지금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버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돈을 버는 재미를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다가 머니트레이더 김경필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겠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건 문제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같이 알바를 했던 친구는 내가 이걸로 이 돈을 벌면 요 정도 액수가 됐을 때 이걸로 영어학원을 다닐 거야. 이걸로 연수갈 그 자금으로 쓸 거야. 이게 있으니까 그 정도가 살짝 넘어서는 수준에서 그만두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죠. 이 친구가 지금 9년 됐거든요. 학교 그만둔 지. 제 기억으로는. 근데 지금도 연락이 없고요. 대충 들려오는 그 친구들한테 보면 이 친구는 그냥 알바의 신이 됐대요. 신. 네, 그래 잘 알바의 됐네요. 신. 네, 잘 된 건가? 어쨌든 신이 됐다. 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알바를 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점점 다른 친구들과 자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관이나 자기 철학이 저는 알바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알바하고 딱 그만큼 가지고 쓸 거야. 저는 그건 나쁘지 않죠. 그건 자기 인생관에 맞고 자기 철학에 맞는 거고 저도 그런 삶도 너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는 계속해서 숨겨놨던 자기의 가고 싶은 꿈을 잘 때 자꾸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 안 되는데 이러다가 아침에 되면 계속 돈을 쓸 데가 없이 그냥 늘어나는 재미만 있으니까 사실 그거는 앞뒤가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책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 이런 일을 우리가 하거든요. 왜 자산이나 아니면 뭐 금융 전문가분들이 꼭 하시는 얘기가 있죠.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득을 늘리는 거다.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소비를 줄이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을 늘리는 거지만 그렇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네.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죠.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금 소득을 늘리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소비를 줄여서라도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꿈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비를 줄여야 되죠. 소비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가 따라잡고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소득이 따라잡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마치 새어나오지 않는 어떤 함정에 빠진 것 같은 수렁에 빠져있다는 느낌 같은 것들을 자기 같은 과 친구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거죠. 이제 이런 게 전형적으로 제목이 없는 돈을 버는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자주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 김 작가님은 소득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 예전에 먼저 소비를 줄이는 행동들을 먼저 하셨을 거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주 이제 힘든 상황은 아니거든요. 금액 저도 마이너스 마통을 졸업한 지 좀 됐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졸업할 때 아주 오래전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됐죠. 10년은 넘었죠. 네. 네, 근데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데도 결국은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어떻게든 생기기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졸업할 때 그 순간이 소득을 늘렸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소비를 관리했을 때 그걸 넘어서서 탄력이 붙으면서 소득을 늘리는 게 오히려 가능해졌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없다. 일단은 뭘 먼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문득 병행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곳. 여기서 가고 싶은 거는 그냥 여행지나 관광지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의 삶을 만들어내야 되죠. 20대, 30대에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좋아하고 어떤 방향에 가고 싶은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좋아한다? 이거는 거기까지 가는데 힘들지 않게 나에게 연료가 됩니다. 덜 힘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바가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까지 못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도구가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을 오래 가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그 길이 내가 참으로 나한테 의미 있는 길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대기업의 임원이 되고 싶은 생각을 지금도 해본 적이 없고 저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건 저한테는 앞으로도 계속 의미 있는 일일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열을 가릴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만약에 대기업의 임원이 되고 있는 트랙으로 가면서 돈도 많이 벌고 있다. 이러면 제가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올바르지 않은 결정 혹은 어리석은 결정을 중간중간에 그만큼 부가 있으니까. 근데 원하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걸 미세 조정해가면서 계속 가고 있으면 내가 돈을 크게 소비해서 얻는 즐거움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느끼는 의미들이 나를 계속해서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고 삼박자가 딱 갖춰진 일을 하게 되면 왜 돈이 모이는 줄 알아? 왜? 그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그쵸. 사실 그건 김 작가님도 마찬가지인데.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은퇴하면 돈을 더 많이 쓴다. 하는 일이 사라지니까. 네. 대략 한 80%의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은퇴를 하면 이제 돈을 더 많이 쓰느냐가 뭐냐면 시간이 많아졌고. 여가 시간 많아지죠. 근데 한 20%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닌데? 야, 은퇴하니까 과로사 하겠다, 야. 이분들은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할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놓은 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2대8로 갈린다는 건 많이 속상해요. 8대2로 갈리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 8이 2를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2밖에 안 되니까 그 80%에 대한 변화를 못 만들어내시는 게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 과정에 그거 있잖아요. 양쪽 다 병행을 다 해야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니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반대편 부분에 있는 걸 허투루 하시잖아요. 그럼 진짜 반드시 한 번씩 실수하시거나 아니면 크게 허망감으로 자기가 쌓은 부에 대해서 아주 어리석거나 아니면은 미련한 행동들을 하실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그러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돈이 결핍보다 불안으로 우리를 더 괴롭히는 심리 메커니즘 뭐죠? 결핍이라는 건 뭐 책에서 나온 것처럼 뭐 체험이라든가 승하로 할 수 있는 거지만 불안을 더 괴롭힌다. 비교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냥 이거는? 근데 결핍이라고 하는 건, 자, 뭐냐면 수분 부족, 영양 결핍. 그쵸.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가 벌써 네. 딱 드러나죠. 물 마시고. 그쵸. 근데 그냥 일어났는데 그날 하루 종일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 때도 불안할 때가 있죠. 네. 근데 이건 뭘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핍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는 거고요. 불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비유가 적절한데요. 왜? 기가 막힙니다. 써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막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낭비가 생기죠. 그래서 평상시에 결핍이 느껴지거나 네. 아니면 야 저건 되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저런 건 되게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자꾸 기록을 해놔야 돼요. 이게 자기 기록이 있는 사람들, 왜 일기 쓰는 사람이 왜 자기 삶을 잘 관리하는가 봤더니 자기의 그때 경험이잖아요. 그 순간의 경험. 그 순간의 경험을 잘 길든 짧든 정리해 놓으니까 이 순간의 경험은 나중에도 여전히 유효한 거구나 알게 되고요. 요때는 요 경험은 정말 그냥 요때만 나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 그룹이 10년 전 일기라는 그 노래. 그러니까 그 10년 전 일기를 꺼내보니까 지금 보면 정말 어이없는 거 가지고 내가 힘들어했구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다 깨닫게 되면 이후로 비슷한 종류의 불안이나 아니면 힘든 게 왔을 때 아, 이거는 쉽게 지나가는 거야. 근데 또 거기에서 노래에서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런데 이 10년 전의 얘기가 정말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확실히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것들이죠. 제가 이제 농담으로 너는 왜 교수라는 직업을 가졌어?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간 날 20살 때. 네, 제 일기를 봤는데 진짜 어떤 것들은 지금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불안이나 고민들이 있죠. 근데 지금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제 가치 하나를 그날 적어놨더라고요. 교수님을 봤는데 난 저렇게 좋은 직업은 처음 봤다. 왠지 아세요? 직업을 가진 첫날부터 방을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가 대기업 임원에 비해서 급여가 훨씬 적죠. 네. 그런데 임원이 자기 방 가지려면 20년, 30년 열심히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제 방은 그 어떤 것도 국가가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저한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방이 없었을 때의 결핍을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일기, 대학교 1학년 때 일기 쭉 보니까 아, 저는 방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월급을 좀 적게 줘도 돼요. 그리고 20대 중반에 입사하지 못하고 30대 중반은 되어야 되는 그런 대학의 교원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전 직업으로서는 교수, 행위로서는 연구화가 그 교육이지만 직업으로서는 너무 좋은 저에게 필요한 게 교수였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해. 지금도 그걸 1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그러면 학교 앞에 있는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 그럼 되잖아. 네 하고 싶은 연구하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서 학생들 떠드는 얘기 안 들리잖아. 나는 그 안에서 방이 있어야 돼. 전 대학원도 심지어 방이 제일 좋은데 전공으로 간 것도 있는데 물론 그것만 갖고는 아니죠. 그것만 갖고 계속 일생을 살면 그건 좀 이상한 거니까. 그렇게 자기가 어떤 것에 결핍됐을 때 가장 많이 힘들고 괴로웠고 부족하다고 느끼는가를 잘 적어놓은 게 일기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죠. 희노애락을 적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10년 후 20년을 끊어보면서 아, 난 이건 확실히 써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왜 그 이사를 갈 때도 아니면 집을 이렇게 새 단장을 할 때도 저는 내가 다른 거 다 할게. 제 가족에게 내 방만큼 있게 해줘.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 아내가 이제 저희 딸들한테 야, 저건 들어줘야 돼. 너희들 아빠 진짜 자기 방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작은 방이라도 아빠는 자기 방이 있어야 돼. 그거는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맙죠. 왜? 내가 진짜 중요한 거는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핍이 그런데 결핍에 대한 기록을 잘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져요. 내가 무엇에 결핍됐을 때 힘든가를 잘 기록을 안 해놓으면 채워넣을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모르면 많이 가져도 허망해지죠. 그런데 내가 부족할 시기에도 내가 무엇이 결핍되면 제일 힘들어하는가를 잘 기록해 놓으면 그때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이 의미는 뭐냐? 우리가 아직 부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도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를 위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기를 쓰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내가 그렇죠. 어떤 사람인지 그냥 메모장에 살짝 알아야 되는 써놓고. 거고. 네네. 저는 심지어 스마트폰 메모장에 KTX 옷걸이 불편하게 달려있는 건 죽어도 못 참음. 이런 거 써놨어요. 그러니까 KTX나 SRT를 타면 옷걸이가 내가 딱 탔을 때 이렇게 걸려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뒷좌석으로 가 있는 데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내 옷이 이렇게 돼야 돼. 그 자켓이.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발 불편한 건 다 괜찮아요. 레그룸 불편한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취향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취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시기에 내가 아직 부를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시기에 내가 이것만큼은 확실히.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한번 강연할 때 교수님의 부자에 대한 정의는 뭔가요? 자기 방에 있는 사람이요? 네, 자기 방 이제 하나 더 있죠. 4대문 안에 주차했는데 주차비가 아깝지 않으면 부자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대문화는 왜 또? 비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주차요금 비싼 데가 이 4대문 안 아닌가요? 네, 더 비싼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4대문 안에 있는데 주차해도 주차비 걱정으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주차요금 걱정으로 대화를 망치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 정도면 확실해. 저는 그 이후 그걸 넘어가는 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게 둔감해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